되게 안 봐? 내용 따위 필요 없어? 여기 있어. 책 이거 보면서 공부 좀 하세요. 자, 일단 오늘은 수원의 지수과 함수에 대한 이 전반적인 내용 정리를 하고 수능 이용에 대한 시간 정리도 몇 개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3페이지부터 첫 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니까 좀 내용을 잘 또 기억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내용 자체를 잘 또 까먹은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요즘에 잘 건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잘 건드린다는 게 뭐냐면 1번, 2번, 4번, 6번이 해당 사항이 있는 문제겠네요. 1번, 2번, 4번, 6번 그 뒤에 8번도 있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요 놈이죠. 우리가 지수로그 함수를 배울 때 첫 시간에 배우는 A의 n제곱근에 대한 의미죠. 그렇죠? A의 n제곱근. 그렇죠? 이 A의 n제곱근이 몇 개죠? 숫자가. 그러나 A의 n제곱근이 몇 개야? 몇 개냐고? 아닌데 n개죠. n개 일단 이 말이 되냐 도현아? n개가 있죠 일단. 알겠죠? 왜냐면 A의 n제곱이 무슨 의미야 이게? 어떤 질문이에요? 이건 질문이죠. 어떤 질문이죠? A의 n 제곱이라는 건 그렇죠. A의 n승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얘는 A의 n 제곱 근이란 말이기 때문에 A의 n제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A의 n제곱근은 뭐다? 어떤 숫자를 n제곱하면 A가 나오는지 찾아봐봐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얘는 방정식의 질문과 유사한 거죠. 알겠습니까? 쟤랑 보통 우리 개념 배울 때 비교하는 개념이 뭐냐면 n제곱근 A 라는 말이죠. 주로 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A의 n제곱근은 봐봐 이 n차 방정식의 근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n차 방정식은 n개의 근을 갖습니다. n개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A의 n제곱근 보통 n개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A의 4 제곱근은 뭐예요? 4개 있겠죠. 알겠죠? 물론 그 중에 허수인 게 좀 있겠죠. 실수인 게 있는 건 아니고. 알겠죠? 허수인 것도 많이 존재하겠죠. 그런 건데 여기 있는 비교를 하려면 n제곱근이 뭐죠? 얘는 이제 한 개의 수를 읽는 거죠. 요건 숫자를 읽는 거죠. n제곱근 A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읽을 때 n제곱근 A라고 읽는 거니까. 그죠? 요거 읽는 방법이죠. 알겠습니까? 얘는 어떤 질문을 던진 건 아니고 숫자를 읽은 거고. 알겠죠? 쟤는 질문을 던진 거죠. A의 n제곱을 구해봐라는 건 어떤 숫자를 n제곱하면 A가 되는지 찾아봐봐 이 말인 거죠. 알겠죠? 근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얘의 n개의 수를 구하라는 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질문이 얘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걸로 이제 개념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의 실수인 것의 개수는요, 요 놈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요 문장과 요 문장이 이렇게 다 연동이 잘 돼 있어야 돼. 같은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요 놈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물론 여기서 사용하는 n은 2 이상입니다. 우리가 1의 제곱은 쓰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요 놈의 실근의 개수를 파악하려면 그래프를 그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y는 xn 제곱과 y는 a란 직선을 그어서 교점이 몇 개인지를 파악해 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요 그래프를 따져보면 우리가 y는 x n제곱을 그려보면요. 이 상황이 n이 짝수일 때와 이 필기차가 있습니다. n이 홀수일 때 그림이 다르니까 이 케이스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n이 짝수였다면 요 그림이요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n이 홀수라면요 3차 함수처럼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상태의 그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y는 직선을 그어보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y는 어디 있든 간에 여기 위에 y는 어디 있든 간에 무조건 실근이면 한 개. 왜? 교점이 한 개니까. 알겠죠? 얘 같은 경우는 a 짝수였다면 y는 여기 위에 있다면 a의 양수라면 여기 있다면 2개. 그죠? a가 0이라면 a가 0이라면 1개. a가 음수있다면 y는 여기 있다면 a가 음수였다면 빵개가 되는 거죠. 이랬습니까? 그래서 개념을 좀 잡고 얘기하면 이겁니다. 8에 4제곱근 몇 개라고요? 4개입니다. 중 실수인 거 몇 개죠? 실수인 거? 수는 몇 개? 2개죠.
왜? 짝수 제곱근이고 플러스 양수니까 두 개죠.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실수인 게 두 개고 허수인 게 두 개인 거야. 총 네 개인 거야. 알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x 4제곱이 8이다를 넘겨서 인수분해서 푸시면요. 허근 두 개, 실근 두 개 나와요. 알겠습니까? 근데 허근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알겠죠? 실근이 두 개인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인데 그때 만약에 야 이게 두 개인데 그거 구해봐 이렇게 문제 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 제곱근을 실으면 돼 그냥. 이게 두 개가 나오면 항상 대칭으로 나와요. 대칭으로. 그래서 양의 제곱근 하나와 음의 제곱근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씨. 여기야. 여기야. 마이너스 8의 세 제곱근 몇 개야? 중 실수인 거 몇 개야? 오, 여기가 좋아요. 뭐야? 오, X입니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걸 계획 딱 잡고 있어야 돼, 이렇게. 알겠죠? 그때 구하라는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구하라는 문제를 내면, 봐봐. 우리가 요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 교점이 와. 요 교점의 X좌표와 요 교점의 X좌표 두 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구할 때는 항상 대칭이야. 요게 우함수잖아, 우함수 짝수는. 알겠죠?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를 요 점의 X좌표가 N제곱은 A. 양의 제곱은.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 음의 제곱분 두 개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항상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세 제곱분은 한 개밖에 없단 말이야. 알겠죠? 그 한 개를 구해라 그러면요. 요 점의 X좌표를 구하는 얘기예요. 알겠죠? 요 놈은 바로 N 제곱분 A라고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봐. 마이너스 4의 세 제곱분 중 실수인 거 몇 개죠? 몇 개죠? 한 개죠? 구해봐. 뭔데? 이거 뭐야? 뭐냐고? 도현아 뭐야? 마이너스 4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거 한 개 구해봐. 이게 뭔데? 맞습니다. 네, 세제곱근 마이너스 4제곱근이냐 알겠죠? 그럼 특이한 점이 여러분 제곱근 안에 음수가 있는데 이거 실수 맞습니까? 뭔게 실수 맞아? 네, 맞죠. 이게 홀수일 때는 음수가 들어가도 실수가 됩니다. 근데 진행하다 보면 이런 거 산수나 연산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헷갈리니까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 이거 음수야. 같은 수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홀수 제곱근 안에는 음수가 들어가도 실수가 맞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세제곱을 해서 음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인데 얘가 아까 원기가 마이너스 2라고 그랬죠. 얘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날라가죠.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여기서 그냥 추가적인 팁으로 산수를 배워줘. 이런 산수를 뭐 잘 중요하진 않는데 n 제곱근 안에 a의 n 제곱이 있어. 요거 산수하면 뭐가 돼? n 제곱근 안에 a의 n 제곱이 있으면 이거 결과 어떻게 되죠? 계산하면 아닌데 이 계산 어떻게 되죠? 도현아 어떻게 되지? 뭔게 어떻게 되지?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뭔가 수현 어떻게 되지?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 산수하는 방식이 달라. n이 짝수라면요 절대값 n입니다. 우리가 왜 루트 안에 적고 있으면 이거 많이 했죠. 적고 있으면 절대값 n이잖아. 이것처럼 알겠습니까? n이 홀수라면요 그냥 n이죠.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케이스 분리가 필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n제곱을 구할 때는요 뭐가 중요한 거야? 그 n이 홀수냐 짝수냐 또 판단해야죠. 그래야지 연산도 가능하고 이런 개념적인 판단도 가능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따질 때는 첫 번째 뭘 봐야 돼? 1번 얘가 홀이냐 아니면 또는 짝이냐 체크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오케이? 두 번째 얘를 뭘 봐야 돼? 부호를 봐야 돼. 부호를. 두 번째 부호를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얘가 만약 홀수야? 그럼 한 개죠. 실수인 거. 구하라 그러면 씌우면 되고. 알겠죠? 제가 만약 짝수야? 그러면 이제 A의 부호에 따라서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따져가는 게 여기 들어있는 문제들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거기 숙제했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때 여기 1번, 2번, 4번 아까 1번, 2번, 4번, 6번이 다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그 중에 지금 못 푼 친구는 1번부터 못 푼 겁니까? 그래? 너는 맞습니까?
이거 맞았어. 2번은 이거랑 플러스 마이너스. 알았어. 그럼 뭐다 적수네 씨. 석수는 1번부터 막힌 거야?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따로 볼게요. 2번 할게. 2번. 얘를 2번 보시면 2번으로 얘기할게요. 1번 이제 해봐. 1번 다 잘 푼 거 같으니까. 아, 그쵸. 닥쳐. 2번입니다. 자, 너 2번까지 듣고 싶지 않아. 넘어가면.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n제곱 마이너스 8n의 얘는 저 개념을 묻는 건데 이게 또 수능 우리가 수능 대비하는 거니까 수능에 또 이게 그 기출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요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내고 있어요. 그 전에는 안 냈습니다. 한동안 계속 안 내다가 이런 개념만 안 건드리고 이런 뭐 활용성이나 연산 문제만 내다가 다시 또 이 개념 좀 건드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 내용을 잘 준비해 놔야 되는 시대입니다. 아시겠죠? 이 수능도 내놓은 유행들이 있으니까 봐봐. 얘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 하자. 이렇게만 읽었을 때 이미 얘는 준비가 돼 있어요. 저런 내용으로 탁탁탁탁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쌤은 fn을 정리할게요. 그냥 알겠죠? 자, fn의 결과는 첫 번째 쉬운 것부터 갑시다. n이 만약에 홀수라면 얘는 얼마야? 1이겠죠? 한 개 있을 거니까. 이랬어요? 자, 우리 짝수일 때가 문제인 건데, 자, 여기 나머지는 이제 n이 짝수일 상황이에요.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인 상황이라면, 알겠죠? n이 짝수인 상황이라면, 첫 번째, 얘가 n제곱 마이너스 8n이 뭐 음수인 거 쓸까요? 음수라면 남기겠죠. 되었습니까? 요거 풀면 n 마이너스 8이니까 n이 0과 8 사이입니다. 그죠? 뭔가 범위를 좀 촘촘하게 써볼까요? n이 0부터 물론 n은 2 이상이겠죠? 8 사이에 짝수라면 알겠습니까? 0이었겠죠. 오케이? 그리고 n이 0은 될 리가 없죠. n이 어쨌든 2 이상이니까 n이 그러면 0이 아니라 8이라면 얘가 0될 앞에 0 될 거니까 알겠죠? 오케이? a가 0이 돼버리면 봐봐 0이 돼버리면 교점이 한 개입니다. 그때의 제곱은 0이죠. 알겠죠? 0의 제곱은 0이 하나 있죠. 한 개입니다. 개수 쓰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범위 n이 얘가 양수라는 건 0보다 작거나 8보다 큰 건데 0보다 작은 건 나올 일이 없으니까 8보다 큰 짝수라면 이 세 개에 걸려있는 건 짝수가 걸려있는 거야. 알겠죠? 짝수라면 얘 두 개겠죠. 자,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개념을 딱 정확히 알아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 가능해야지. 알겠죠? 여기에서 얘가 말하기를 F2부터 뭐라고 써요? fm이 2를 만족하는 2 이상의 자연수 m의 최소값을 필요할 때라고 했네. fm이 2를 만족하는 fm이 2가 되려면 여기에 포함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되셨습니까? 여기에 포함돼야지 2가 나오는 거니까 그때 얘가 말하기를 2 이상의 자연수 m의 최소값 그러면은 8보다 크면서 짝수니까 얘가 말하는 최소값은 10이 되겠죠. 10. 얘가 말하는 P는 10이 되겠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얘가 마지막 하는 질문이 F2부터 F3 더하기 쭉 가서 F10까지의 값을 구해봐라. 좀 함수 정리했으니까 대입을 처리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개념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꼼꼼하게 체크해서 절대 까먹지 말아라. 이랬습니까? 오케이? 네, 오케이. 방금 정리한 요 얘기로 1번, 2번, 4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4번, 그 다음에 6번, 8번. 그 공교롭게도 짝수긴 하네요. 알겠죠? 그것들이 해결될 거니까 그건 다 풀어보고 뭐 개별 질문을 하는 게 더 도움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죠? 그 개념을 가지고 풀고 개념을 여기서 혹시 도현이 질문 있냐? 8번까지 했을 때? 일단 1번, 2번, 4번, 6번, 8번 중에서 뭐 있어요? 6번 한번 해볼까? 자, 이제 풀어왔으니까 6번 한번 해봅시다. 자, 6번 보시면 2n의 세의 제곱근과 3n의 4의 제곱근이 모두 자연수가 되게 하는 요거 문제, 저 개념 문제였는 줄 알았는데 아니긴 하네요. 개수 문제는 아닌 거니까. 근데 뭐 연결되어 있는 문제긴 하니까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봐봐. 이런 식의 문제도 이제 그 모의고사에 종종 출제가 되는 형태죠. 그죠? 요게 자연수가 되는 뭐 n값 찾아봐라 이런 얘기인데 바로 가볼게요. 2n의 세의 제곱근이라는 것은요. 2n의 세의 제곱근 실수있는 한 개 있는데 요거겠죠. 요거 그죠? 얘랑 그 다음에 3n의 4의 제곱근 3n의 4의 제곱근 이렇게 놈들인데 그렇죠? 이런 놈들이 뭐라 했냐면
모두 자연수가 되게 하는 n 값을 작은 수부터 적어서 세 번째 작은 수를 찾아봐라. 여기 질문이 있는 거죠. 자, 봅시다.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 자연수. 둘 다 자연수가 돼야 돼. 그렇죠? 하나씩 정리하시죠. 봐봐. 자, 얘부터 정리할게요. 자, 얘가 지금 어떤 모양이야? 2n의 3분의 1제곱 아닙니까? 그죠? 얘가 난 결국 자연수가 되길 바래요. 사실은 뭐 센스 있는 친구들 여기서 바로 n의 모양을 찍어넣어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좀 더 깔끔하게 하려면 양변을 세제곱하는 게 낫죠. 그러면은 2n은 어떤 자연수에 뭐가 돼야 돼? 세제곱꼴로 되면 돼. 이랬습니까? 더 정확히 적어버릴까? n은 2분의 1 곱하기 어떤 자연수에 세제곱꼴이 돼야 돼. 이랬습니까? 여기 자연수는요, 네가 1부터 다 때려 넣어도 돼. 물론 근데 1은 될 수가 없겠죠. n이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아마도 여기 넣을 자연수는 뭐가 돼야 되겠어? 지금 상황 요걸로 보면 얘는 아마 짝수가 되긴 해야 되겠네. 그죠? 이걸 만족하면 일단은 이제 요쪽 라인은 자연수가 되는 거야. 이랬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이게 요런 류의 문제를 쌤이 예전에 설명할 때도 뭐라 얘기했냐면 어차피 얘는 때려 맞추는 문제인데, 알겠죠? 이게 판단하는 시점이 틀린 겁니다. 알겠죠? 좀 이제 그냥 자기를 좀 과대평가해서, 알겠습니까? 이 정도는 쌤 그냥 하면 되죠. 그런 친구들 여기서 찍습니다. 쌤 잠깐, 여기 잠깐 n이 잠깐만요. 일단은 세제곱이 날아가려면 2가 2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쌍으로 보면 뭐 1의 상승, 2 2개의 2의 상승, 2 2개의 3의 상승. 이거 다 답이에요? 이해되고 있어요? 바로 찍어도 돼. 알겠죠? 쌤 어렵지 않은데, 당연히 어렵지 않으면 정확도만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얘도 연관이니까 헷갈릴 수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보면 잘 안 풀려? 그럼 제일 베스트는 최대한 n을 이렇게 다 정리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대입만 되잖아. 알겠죠? 그냥 이게 본인이 이 정도 문제 레벨이라면 내 기준에서는 이거까지만 정리하고 찍으면 저는 문제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알겠죠? 그게 이제 그 선택을 자기에 맡기면 잘해야죠. 알겠죠? 나야 당연히 끝까지 가는 걸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요게 베스트지. 이로 짝수를 대입해야지. 2, 4, 6, 8 대입 답 나와 이거.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는 반만 푼 거니까 자 같은 방식. 여기 두개 보면요. 3n의 이번엔 4분의 1제곱이 자연수가 돼야 돼. 이건 다른 자연수죠. 되셨습니까? 그러면 3n이 어떤 자연수의 4제곱이 돼야 되고요. 그죠? n 같은 경우는 3분의 1의 어떤 자연수의 4제곱이 돼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치? 그럼 또 여기 넣을 자연수 뭐가 돼야 돼? 3의 배수가 돼야 저 3분의 1 날릴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모양과 이 모양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숫자를 찾아봐라, 이런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봐봐. 자, 생각해봐요. n이, 그치. 이 3의 배수가 들어가 버리면 3은 안 나가고요. 3의 상승이 살아있을 거기 때문에 분명 얘는 얘도 3의 배수는 돼야 될 거야. 이해됐어요? 그죠? 왜냐면 얘가 2를 날려주긴 하겠으나 3에서 존재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 또 반대로 보면요. 얘가 2를 한 개 날리고 나서 또 이제 뭐라 해야 돼? 여기 있나? 3을 날리고, 여기죠. 여기 짝수를 넣으면 2가 하나 날아가면 남아있는 수가 짝수일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즉 결국 내가 이제 여기 자연수에 동시에 만족하려면 뭘 대입해야 되겠어? 2의 배수도 해결하고 3의 배수도 해결하려면, 그쵸? 6의 수가 좀 투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양쪽을 만족시키는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 여기서는 이 자연수가 짝수가 돼야 될 것이고 여기는 자연수 홀수가 돼야 되는 건데. 이해했어요? 3만 딱 넣으면 그 숫자가 절대 쟤를 만들 수 없겠지. 짝수가 없으니까. 이해했어요? 분명 2도 개입이 돼야 될 겁니다. 알겠죠? 그 정도만 갖고 두둑이면 될 것 같은데? 알겠죠? 그럼 처음에 이제 예측되는 거 6을 넣었을 때겠죠? 그죠? 양쪽에 다 6을 넣은 건 안 되고, 왜? 그럼 같은 수가 아닐 거 아니야. 한쪽에만 6을 넣어보고 얘가 해결되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나마 산수가 얘가 더 작으니까 여기 넣어볼게요. 첫 번째 6을 넣읍시다. 저기 나는 요거를 풀 거야. 얘는 체크만 할 거야. 이런 방향을 정해야 되겠죠. 자, n에 만약에 이제 6을 넣었으면 2분의 1 곱하기 6의 상승일 거 아니야. 6 곱하기 6의 제곱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쵸? 그럼 얘가 3이 될 것이고. 됐어요? 오케이? 그럼 얘가 정리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건 당연히 답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정리 좀 짜증나네. 그죠? 6 2개에 3 하나. 어차피 얘가 어디 갔어? 잠깐만요.
이 숫자를 이렇게 봐야 되겠네. 이걸 정리를 다 하고 한 번만 때려넣어 봤더니 이 확인은 여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더 헷갈리는데 이해겠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n에 대한 그 모양을 잡았잖아.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가 여기에다가 3만 딱 곱하면 누군가의 내제곱수가 돼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네. 이해겠어요? 탈락. 뭔 얘기하는지 알겠어? 이걸 다시 여기에 비비니까 헷갈려.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 안 됩니까? 봐봐. 얘를 만족해야 되고 얘를 만족해야 되는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치? 쌤이 지금 접근하는 방법이 한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어쨌든 지금 여기 자연수 넣을 때 얘가 어쨌든 3의 배수가 갖고는 있어야 돼. 그래야 이 3이 해결될 거 아니야. 그치? 여기 만족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2의 배수인 3은 6의 배수. 그러면 6, 12, 뭐 다 넣으면 되는데 알겠습니까? 넣으면 되는데 그랬을 때 그걸 넣을 때 뭐라 얘기해야 돼? 이걸 넣어서 이쪽으로 확인할 때 얘를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알겠죠? 왜냐면 얘가 확인이 헷갈려. 내가 한번 해보니까. 알겠죠? 그러면 얘를 확인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숫자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다 3배하면 어떤 자연수의 4제곱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확인해보자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혹은 두 번째는요. 여기 자연수와 여기 자연수의 6의 배수를 다 때려 넣는 거야. 둘을 팍팍팍 적어놓은 거 겹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답인 거지. 그 작은 것부터 하나, 둘, 셋을 뽑아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둘 다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얘 질문도 보시면요. 세 번째 작은 게 숫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2의 a제곱과 3의 b제곱을 세팅하는 거 보니까 알겠죠? 오케이? 뭐 숫자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 방금도 숫자를 봤더니 꽤 크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약간의 접근을 이런 돌발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야지. 그럼 접근을 이렇게 합시다. 여기 넣는 자연수를 아예 2의 뭐 x승 곱하기 3의 y승 꼴로 넣기. 얘는 자연수야.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넣어야 좀 다루기가 편할 것 같아. 그냥 내가 원래는 6, 10이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2 하나, 3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6의 배수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개입이 돼도 되겠네요. 잠깐만요. 5의 상승 2와 3만 소인수로 갖는 거가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가도 되겠네요. 잠시만요. 그냥 저 자연수를 T랑 K로 둔 다음에 A가 그러니까 그걸 계산한 다음에 풀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풀면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가 좋을지 나도 고민이네요. 알겠습니까? 지금 그 도현이의 의견 제가 봐서 진행만 해볼게요. 뭐 상황이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얘가 쌤 그냥 얘를 뭐 K, 얘를 뭐 L 이렇게 할게요. 그죠? 그럼 지금 현재는 K, Y는 자연수니까 알겠죠? 이게 어쨌든 그 때려놓는 작업을 하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의견을 2분의 1 곱하기 쌤 K의 상승이랑 3분의 1 곱하기 L의 4승이 같은 숫자가 돼야 되는 거니까 왜 이인 거죠? 그쵸? 곱해서 3 곱하기 K 상승이랑 2 곱하기 L의 4승이 같은 걸로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와버리면 잠깐만요. 3이 한 개만 있는데 여기에는 누군가의 4제곱이 필요한 거니까. 그쵸? 그러면은 K에는 무조건 봐봐. K에는 무조건 일단은 얘는 아까 똑같은 얘기야. 3의 배수가 들어가긴 해야 돼. 지금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얘는 지금 이걸 문자로 잡아서 그냥 같은 거니까 놓고 K를 잡아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을 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해보면 봐봐. 그 3 곱하기 K의 상승인데 요 둘이 만나서 이 누군가의 4제곱을 세팅해 줘야 되는 거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는 K는 무조건 3의 배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야 3 하나를 잡아서 얘가 나오긴 해야 될 거니까. 이래서 이 4제곱이 뭐냐 필요하잖아. 그쵸? 그리고 여기 2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얘가 짝수기도 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짝수가 들어갈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봐봐. 얘가 그냥 2만 들어가 버리면 알겠죠? 2만 들어가 버리면 2가 3개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4제곱을 잡고 2 하나를 뺄 수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기 K를 만들 때 첫 번째
뭐 지금 이 상황과 아까 쌤 얘기했던 여기에 뭔가를 때려놓고 얘랑 요거랑 비교하는 거와 같은 형태의 풀이가 되긴 합니다. 알겠죠? 그게 지금은 식으로 좀 더 윤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 편한 상태가 되긴 한 것 같은데 봐봐. 그 여기에 일단은 그 뭐냐 요 3 때문에 K를 적을게요. K가 3은 가지고 있어야 돼. 3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3의 3승과 3의 1승이 만나서 이 4제곱을 처리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2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 2를 처리하려면 봐봐 여기에 2만 들어가면 안 되는 게 2가 3개가 돼버리면 이게 4개를 가져가고 1개를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그러면 2가 아니라 2만 놓고 봤을 때 그 2의 거듭제곱이 4를 넣어버리면 2의 제곱인 거잖아. 그쵸? 4를 넣어버리면 2의 제곱을 여기 넣어버리면 얘가 2의 제곱에 세제곱이 되는 거라서 2의 6제곱이거든요. 얘도 안 되는 게 4제곱을 얘가 가져가면 2개가 남기 때문에 이 세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좀 더 올려서 2의 제곱이 아니라 2의 세제곱이 들어가 버리면 얘가 3승 있으면 2의 9제곱이 된단 말이야. 이건 가능하죠. 왜? 2의 9제곱이면 2의 4제곱을 2개를 빼고 여기 그걸 넣으면 되고 1개가 떨어져 나오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숫자가 2의 3승 얘가 되면 이런 관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우리가 요 모양을 만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따져서 우리가 여기를 지금 뭐 3도 들어가고 2도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제가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쌤이 하는 게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주목. 지금 n이 이런 모양이 돼야 되고 아니면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둘 다 만족하는 애를 찾는 건데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해결해 볼 수 있는 걸 집어넣어서 이거랑 비교하는 것도 되고 알겠죠? 근데 확실히 이 문제 좀 어렵다. 그러면 봐봐 얘를 문자로 세팅한 다음에 도현이 얘기 더 좋은 거 같아. 풀어내기가 알겠죠? 그러면 얘를 문자 잡은 다음에 같은 값이니까 능으로 처리하면 요 관계 나오니까 이걸 만족하는 KL을 잡아내면 그걸로 N을 잡아낼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제일 먼저 K를 잡은 거야. 제일 작은 수부터 하나씩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은 K가 만약에 봐봐. 첫 번째 제일 작은 게 얘야. 얘가 되면 첫 번째 K가 얘가 되면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가 존재합니다. 이게 제일 작은 N 값일 거예요. 뭐 얘 말고 K를 적용하는 값을 얘기하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로 숫자를 키워볼게요. 두 번째로 두 번째로 큰 K 잡고 K를 한 단계 키우면 아무래도 봐봐 3과 2가 일단 세트되어 있고 얘는 이제 가지고 무조건 있어야 돼. 그죠? 이건 확정인 거고 알겠죠? 그 다음 뭔가의 수를 더 집어넣어서 숫자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 넣을 수 있는 숫자는 그 제일 작은 1은 안 될 것이고 2부터 넣을 수 있겠죠. 알겠죠? 추가로 넣을 수니까. 그럼 2를 넣을 때 어떻게 넣어야 되냐? 2를 한 개만 넣는 건 어차피 이런 모양을 못 만드니까.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이 세 개가 어차피 앞에 있는 날아간단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 봐봐. 그 여기 이 3승이 여기 들어가는 순간 요 모양을 잡아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새롭게 만든 요 놈은 K에 들어갈 요 놈은요 뭔가 여기를 만약에 내가 뭐 잠깐만 P가 했을 때 P를 3개 넣는다면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2와 4제곱은 다 해결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의 요 2를 처리할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P를 K에 넣어버리면 실제로 P의 세제곱이 될 거니까 요 말이 되겠어요? 오케이? P의 세제곱이 돼버리면 그 P의 세제곱이 누군가의 4제곱꼴을 되긴 해야 되는 거지. 요 말이 되겠습니까? 여기 새롭게 추가할 이 숫자가 K에 들어가 버리면 P의 3승이 튀어나오는데 그게 이런 모양을 띠려면 알겠죠? 요 L의 4제곱에 그 P의 3승이 싹 들어가 있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요 말이 되겠습니까? 생각보다 좀 어려운 문제네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봐봐. 일단 설명을 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P에가 뭐가 들어야 되냐? P가 P의 3승이 누군가의 4제곱이려면 P 자체가 누군가의 4제곱은 돼야 돼요. 그러면 P에 들어갈 제일 작은 수가 첫 번째 2의 4승. 그 다음 작은 수는요 여기에 3의 4승 넣는 거겠지. 그 다음요 4의 4승, 5의 4승 이렇게 넣으면 다 이런 세팅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크기 수를 잡을 때는요 2부터 2, 3, 4, 5, 6 넣으면 점점 조금 큰 n이 잡혀 나가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확인을 좀 해볼게요. 봐봐. 자 여기서 볼게 봐봐. 첫 번째
쌤 K가 3 곱하기 2의 상승이면 해결돼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렇죠? 오케이? 얘일 때 N을 볼게. N은 얼마야? 얘 N이 요놈 2분의 1 곱하기 요놈의 상승이니까 3의 상승 곱하기 2의 구승일 거란 말이야. 그죠? 정리하면 3의 상승 곱하기 2의 8승 나오겠죠. 됐어요? 오케이? 그럼 얘는 봐봐. 여기에 3만 다 곱하면 누군가의 4제곱이 되겠죠. 됐어요? 그거 봐. 양쪽을 해결 보는 n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큰 거. K가 3 곱하기 2의 상승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요게 있어야 양쪽 조건 만족하니까. 그 다음 뭔가 추가할 때 이제 4제곱씩 박혀야 돼. 그래서 2의 4제곱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n이 뭐가 되냐? n은 봐봐. 2분의 1 곱하기 이 k의 세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 2의 9제곱 2의 12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제가 됐습니까? 그럼 봐 2는 또 한 개 날라가서 8로 만들기가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 3배 딱 해버리면 4제곱수가 되는 거 맞잖아. 그죠? 이게 두 번째 자분수예요. 그럼 세 번째 자분수는요 k가 얼마겠어? 3 곱하기 2의 상승은 꼭 필요한 세트이고요. 3의 4승 들어가면 되겠지. 이해했습니까? 얘가 말한 n은 요놈을 적용한 n은 2분의 1에 2분이 맞나? k 세제곱 3의 세제곱 2의 9제곱 3의 12제곱 이게 정답일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정리하면 이 하나는 8 n은 3의 세제곱 3의 15제곱 곱하기 2의 8승 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말한 A와 B가 생각보다 쌤이 단순한 구조의 문제일 걸로 보고 이제 가볍게 넣어놓은 문제인데 이거 4점짜리 문제였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4점 맞네. A, B의 값을 구하면 되겠다. 제가 됐습니까? 오케이? 생각보다 따지기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해했어요? 오케이? 지금 쌤이 한 진행은 똑같은 얘기야. 요렇게 놓고 할 것이냐 어찌 보면 도현이가 좋은 얘기를 해준 거야. 요렇게 놓고 이제 이런 작업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은 얘와 얘가 자연수 같은 값이니까 문자로 세팅한 다음 찍을 것이냐라고 그걸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어차피 K든 L이든 포인트를 잡아내면 다시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아니면 이걸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어떤 힌트 던졌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여기 차근차근 이 거듭 제곱의 모양으로 잘 잡아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까? 좀 긴 문제 가니까 벌써 터집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4페이지로 가시죠. 여기는 이제 대본 연상 문제긴 하죠. 질문 있습니까? 풀이 7번. 네, 7번 보시죠. 비슷한 이야기 그 문제들이 거죠. 7번. 이거 찍을게요. 7번 보시죠. 야, 봐. 지시가 7번 빨리 읽어. 가보겠습니다. 1이 아닌 세 양수 ABC에서 1이 아닌 두 자연수 MN이 다음 부분 만족하는 순서상 개수를 구해라. 자, 가볼게요. A의 3분의 1제곱은 바로 먼저 풀게요. 지금 필요할 것 같으니까. B의 M제곱분이다. B의 M제곱분이다. 네, B, 잠깐만요. 이게 양수니까 사실 M이 지금 뭐 짝수냐 홀수냐를 아직은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알겠죠? 오케이? 요 숫자가 B의 M제곱, M분의 1제곱이다. 먼저 얘기했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고 B의 2분의 1제곱은 C의 N분의 1제곱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C는 A의 12승의 4제곱은 4분의 12제곱이다. 뭐 얘기했죠. 자, 됐습니까? 얘를 만족하는 뭐 자연수 M은 잡아내라는 거니까. 됐나요? 정리 좀 하시죠. 요거는 쓰는 봤을 때 양변에 3M제곱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일단 정리를 알겠습니까? A의 M제곱 B의 세제곱이다. 요게 더 이쁘지 않을까요? 얘도 양변에 2n제곱 해버리죠. 2n제곱. 그러면은 B의 n제곱은 C의 제곱이다. 그렇죠? 얘는 뭐 A 3승인 거니까 냅두죠. C는 A 3승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준 거네. 그렇죠? 대입 좀 합시다. 연결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집어넣어버리면 B의 n제곱 뭐야? A의 6제곱이네요. 자, 됐습니까? 그치? 그냥 정리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뭘 요구하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자, 요식과 이제 여기서 타고 왔으니까 얘랑 비교해야죠. 이 A, B는 둘잖아. 그죠? 얘 둘 비교하면 봐봐. B의 N제곱이 A 6제곱이니까 B의 N제곱 만들어 볼게요. 봐봐. 자, 얘는 양변을 3
3분의 1제곱부터 해. 차근차근. 3분의 1제곱은 B다. 그죠? 양변 N제곱하면요. A의 3분의 mn제곱은 B의 n제곱이다. 이거. 됐어요? 요거 맞는 거야, 뭐야, 그냥. 알겠어요? 데이터가 이런 문제네. 얘가 지금 A의 6제곱이잖아. 그쵸? 오케이? 식을 연립해서 타고 돌면 이걸 만나네요, 그냥.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지수가 같아야지. 이건 3분의 mn이 6이니까 mn이 18되는. 그죠? 1이 아닌 자연수 찾으시면 되겠죠. 1이 아닌 거니까 뭐 29, 36, 63, 92 말고 없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런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네요. 알겠습니까? 요건 연산 문제죠. 알겠죠? 데이터 변형 같은 문제네요. 여기 데이터 변형 같은 문제라고 하는 표현은 7번 같은 문제들이 이제 여러분 9번이나 10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유의 문제인데 거기 우리가 이제 훈련한 문제는 교과서에서 훈련한 문제가 11번, 12번 같은 문제를 훈련한 거죠. 그죠? 이런 문제들은 잘 풀으셨겠죠? 그죠? 이런 문제가 이제 그 모양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죠. 이 11번, 12번 같은 문제에서 교과서에서 연습시킨 다음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너무 뻔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문제를 흔들어서 9번이나 10번이나 또 어딨냐? 17번이나 19번 20번, 20번 비슷한 맥락의 문제긴 한데 그렇게 연산 문제를 좀 다양하게 짜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건데 자, 이 다양한 연산 문제 중에서도 질문 있습니까? 풀다 막힌 거 질문 좀 주세요. 18번 하면 18번 또 있습니까? 19번 또 있습니까? 20번 21번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자, 뭐가요? 일단은 연산 문제 방향만 먼저 잡고 18번을 마지막에 대응을 할게요. 여러분, 18번은 요런 라인 문제예요. 요런 라인. 18번 알겠습니까? 또 따지는 문제야. 알겠죠? 방향에서 약간 다르죠. 맥락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19, 20, 21번이 그냥 다 계산 문제야. 알겠죠? 계산 문제에서 그나마 뭔가 그 요구하는 툴을 갖고 있는 문제가 19번일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옛날 교재에 있던 문제인데 평가기출 문제라서 뭐 항상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연습시키는 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얘를 보시면 여기다 해석 공부하기 좋은 문제라서 까먹은 친구들 잘 들어. 3의 a제곱은 5의 b제곱이에요. k의 c제곱이에요. 요거 나오면 뭐 해야 돼? t로 매개화해라 이렇게 표현하죠. 알겠습니까? 이건 t로 매개화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매개화 패턴의 문제가 이런 거야. a의 x승이 b의 y승과 c의 z승은 어때? 라든지 로그 a의 x가 로그 b의 y랑 로그 c의 z가 어때? 라든지 삼각함수 문제 풀다 보면요 AX가 BY는 같고 CZ는 같고 라든지 뭐 이런 류의 문제들 알겠죠? 요런 하는 문제들이 뭐냐면 싹다 는 T로 매개화해라 치환이 아닙니다. 이건 매개화라는 표현이 맞아요. 이 매개화라는 건 뭐냐면 A, B, C, X, Y, Z로 문제 접근하는 게 아니라 T를 매개체로 모든 문제를 진행하자라는 거야. 알겠죠? 모든 문제를 T에 관한 어떤 관계식으로 접근하자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T로 좀 잡혀있어요. 이런 류의 문제는 T로 매개화시켜 푸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식을 이용해서 밑에를 잡아도 답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걸 보면 엉킨단 말이야.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알겠죠? 는 T를 잡고 풀어라. 그러면 3의 A승이 T 5의 B승이 T K의 C승이 T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알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접근을 진행하는데 쌤 방향이 너무 안 잡힙니다 라는 친구들은요 아예 로그로 다 때려 넣으냐 이런 상황 문제라면 A를 뭐 로그 3의 T 뭐 이렇게 B는 로그 5의 T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렇게 접근하는 건 당연히 출제자의 의도가 아닙니다. 좋은 풀이가 아니에요. 다만 답을 못 구하는 환경이야? 그럼 일단 로그로라도 해가지고 다 때려 넣으냐 산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연산 잘하면 답은 나와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풀어가는 문제는 당연히 아닐 거란 말이야. 본인이 이제 방향을 못 잡으니까 이렇게라도 진행을 해야지 뭐. 알겠죠? T로다 바꿔서 다 때려 넣으냐 산수 잘하면 답은 나올 거니까 그런 건데 얘는 방향성이 이제 이런 거죠. 보통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양변에 뭐 A분의 1제곱 곱해가지고 그죠? 우리의 경험은 그렇죠. 이런 모양을 주면요 보통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경험은 뭐가 있냐면 양변에 A분의 1제곱을 해서 3은 T의 A분의 1제곱 5는 T의 B분의 1제곱이고 K는 T의 C분의 1제곱이야.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죠? 질문이 보통 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을 구해라. 라든지. 이런 식의 멘트로 나온 문제들을 우리가 교과서부터 많이 경험한 상태라는 거죠. 예를 들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숨겨놨을 확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모양 세팅 이러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한 질문은 뭐냐면 봐봐요. 나에서 이런 얘기겠죠. 그 오른쪽에 로그를 합쳐버리면 C는 2A 플러스 B분의 2AB는 같다. 요거는 뭐 뽑아냈을 것이고 이런 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분수니까 되기 싫으니까 양변에 2A 플러스 B를 곱해버리면 정리할게요. 2CA 더하기 BC는 정리한 거거든요. 2AB다라는 식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거는 얘를 그냥 곱한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요 식을 딱 보는 순간 이제 그 교과서에 했던 요런 아까 얘기했던 뭐 A분의 1, B분의 1이 학습은 되어 있는 친구들은요 감을 잡습니다. 아 이게 양변에 A, B, C분의 1을 곱하는 얘기네. 잡는 말이에요. 왜? 그러면 뭐가 나와? 봐봐. A, B, C분의 1을 곱해버리면 얘는요 B분의 2 더하기 A분의 1은 C분의 2다 라는 우리가 많이 경험한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 숨겨놓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만들어 처리하면 끝나겠죠. 자, 얘를 만들어 처리해 볼게요. 자, B분의 2제곱이 필요하면 얘 양변 제곱해야지. 이거 제곱해야지. 그럼 어떻게 돼? 5의 제곱은 B분의 2제곱.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C분의 2제곱 만들려면요. 여기 양변 제곱해야지. 제곱. 됐나요? 그죠? 뭘 얘기했어? B분의 2와 A분의 1 더한 게 C분의 2래요.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한 게 얘랑 같대. 그죠? 그러면 지수끼리의 합이 얘랑 같은 거니까 이 두 식을 뭐 한 게? 곱한 게 얘랑 같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즉 얘랑 곱한 게 얘란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K제곱은 3 곱하기 5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버전이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체크해보세요. 자, 요거는 우리 예전 기억에도 있는 문제고요. 알겠죠? 그리고 또 교과서에 풀었던 그런 패턴들을 딱 겨냥해서 문제를 좀 꼬아놓은 패턴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됐나요? 그럼 요런 부분을 가지고 봐봐. 20번 문제에 가를 봤을 때도 그런 느낌 좀 듭니까? 얘 그냥 풀어도 돼. 근데 26번에 가를 딱 보는 순간 선생님은 눈티로 잡아서 풀이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이랬어요? 왜? 쌤 눈에는 20번의 가의 힌트와 19번의 가의 힌트가 같은 뉘앙스여서. 알겠죠? 상황이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 쌤이 이 문제를 푼다면 어차피 연산이라서 다르게도 풀이할 수 있을 겁니다. 쌤 생각엔 분명히 얘가 는티로 잡아서 풀라고 낸 것 같아요. 그럼 거기는 요 1단계만 진행해볼게. 2 플러스 로그 2a. 나는 이걸 봤을 때 나의 느낌을 얘기하는 거야. 1 플러스 로그 3의 b는 로그 3의 c가 나왔어. 그죠? 는티로 자꾸 풀어. 됐습니까? 그럼 봐. 요 놈이 t인 거니까 2 넘기면 t-2제곱. a는 2의 t-2제곱. 요거 1 넘기고 바꾸면 b는 3의 t-1제곱. 얘는요, c는 3의 t제곱. 됐습니까? 이거 때려. 그게 아마 산수가 쉬울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용도에 대한 팁만 드릴게요. 그 다음 21번은 여러분들과 또 풀이를 가지고 내가 잡아드리는 시간 갖고요. 18번 풀이하고 가십시다. 18번 가시죠. 연산 문제니까. 너네가 이제 20번 같은 문제는 방향성도 없어. 왜냐면 가를 이렇게 엮어서 능티 잡는 문제도 아니야. 얘는 이제 49였기 때문에 7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 이제 두 힌트를 가지고. 왜냐면 21번도 말로만 해보면요. 문자가 지금 몇 개예요? A, B, C 세 개잖아. 그치? 그죠? 힌트가 몇 개야? 세 개잖아. 그치? 이거 그냥 열심히 연립하시면 A, B, C가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A, B, C가 정 안 나와? 그럼 문제 주어진 식은 나올 수 있는데 한번 연립을 잘 해보시면 A, B, C가 잘 나오더라고요. 알겠죠? 로그를 잘 활용하긴 해야 되겠지만. 알겠습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도전한 식을 가지고 쌤이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 18번으로 봅시다. 18번. 얘도 이전 교재에 수록된 문제입니다. 이것도 평가원 예전 기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수를 만드는 패턴에서 기출된 좀 어려운 버전 문제라서 선생님이 이제 이런 프린트 만들 때마다 연습을 시키는 그런 문제인데요. 18번 보시죠. 4로그 64.
가져가고 4n 플러스 16분의 3 얘의 값이 정수가 됩니다. n을 찾아라 뭐 이런 문제네요. 1000 이하 n을 찾아라. 그렇죠? 오케이? 자 그리고 식이 쌤이 아까 그 선생님이 이런 유의 문제 풀 때도요 단순한 문제면 이렇게 한글로 쓰고 풀어버립니다. 아까 한 문제 풀었죠, 그렇죠? 근데 복잡한 느낌이 들거나 어려운 버전 문제면요 문자 쓰기 나. 알겠죠? 아까 왜 쌤이 당황했을 때 도현이가 얘기했다시피 쌤 K로 자꾸 연결해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좋죠. 어려운 문제다. 레벨이 있잖아. 단순한 레벨은 그냥 글자로 쓰고 그냥 탁 찍으면 나오니까. 알겠죠? 근데 좀 감당이 어려워? 그러면 이렇게 한글로는 안 돼. 자 얘는 이제 식이 더 어려우니까 정수를 문자로 K로 잡을게. 보통 이제 N과 K 많이 쓰니까. 알겠죠? K는 정수입니다. 나는 뭘 만족하면 되는 거야? 이 결과가 정수가 되는 N을 잡아내는 게 목적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아. 어디까지 식을 정리하고 찍어낼 거냐를 결정해야죠.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바로 찍어내는 건 무리가 있을 것이고. 알겠죠? 정리 좀 합시다. 일단 먼저 할 일이 요거 이게 육순 아니야? 이렇게. 그죠? 차근차근 정리. 3분의 2. 그죠? 좀 더 정리할게요. 로그 2에. 이거 뭐야? 4로 묶어보신 거 아니에요? n 플러스 4분의 3은 2분 3k. k가 정수야. k는 아무 정수 상관없어. 알겠죠? 됐어요? 4의 n 플러스 4분의 좀 더 갈게요. 3은 2의 2분의 3k 제곱입니다. 그렇죠? 양변 4를 곱할게요. 없어지고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랬습니까? n 플러스 4분의 잘 봐봐 3이 2의 2분의 3k 더하기야.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이러고 뭔가를 찍어내는 것도 가능한데 아직까지 더러우니까 좀 더 합시다. 양변 3 나눠버려. 3분의 6개 주죠. 이렇게 됐어요? 역수치 하겠습니다. 알겠죠? 뭐 곱하고 해도 되고 역수치하면 이쪽 역수하면 n 플러스 4 요거 역수하면 얘 뒤집고 얘 뒤집어야 될 거 아니야. 얘 뒤집으면 3 곱하기 얘 뒤집으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3k 마이너스 2제곱 되겠죠. 됐어요? 이거 정리가 다 되는 문제야. 산수만 잘하면 되는 문제네요. 2분의 3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입니다. 이게 베스트지. 되겠죠? 야 얘를 만족하는 정수 k가 되는 n 값을 구해라 라는 거죠. 그죠? n은 자연수입니다. 그죠? 그럼 봐. 야 여기 정수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뭐 자연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k에 만약에 양수를 집어넣으면 안 돼. 왜? 분수가 돼서 정수가 안 나와. 알겠죠? k는 음수를 넣어야지. 음수. 그리고 요 2분의가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짝수를 넣어야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 k에 봐봐. k에 짝수 마이너스 2 넣어버리면 근데 마이너스 넣어볼게. 마이너스 2 넣어버리면 약분되고 n이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이면 1승 마이너스 4입니다. 604 2 n이 2가 되면 정수가 나오네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k에 마이너스 4를 넣어도 n이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넣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숫자가 이 거듭제곱이 커지기 때문에 금방 1000을 넘어갑니다. 알겠죠? 그러면 탁탁탁 답이 나오는 뭐 그런 버전의 문제였다. 알겠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넘어가시죠. 들어가시죠. 본인 풀이 있거나 그런 질문 이따 클릭 때 질문해 주세요. 뭔 지금 그날씨 너무 집에 못 갈 것 같은데 오기. 너 집에 갈 수 있게? 너 지수로 함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로 함수는 여기 뭐 그래프에서는 뒤에 수능 유형에 깔려있다 보니까 여기 수업 때 문제는 단순한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위주로 선생님이 배치를 해봤는데요. 뭐 좀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좀 해보시죠. 29번. 네. 그 전에 없습니까? 30번까지 숙제였는데 25번. 네, 25번. 이거 가시죠. 이제 하나씩 해보면 25번은 뭐
일단은 석준이 넘겨야 된다. 8x 제곱 넘기시고. 넘겼어? 그 어떻게 해야 돼, 그다음? 모르겠어, 석준은? 여러분, 이 8x 제곱 넘기면 x의 로그 x는 8x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죠. 원기 어떻게 해야 돼? x를 뭐 x를 얘기해 뭐?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안 푸는 친구 봐 얘기해 봐. 어떻게 해야 돼? 어허허. 성원이 풀었어? 아, 수현이는 못 풀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런 식 풀 수 있어요? 이 뭐야 이런 식 우리 뭐라 그러지? 로그식. 이런 식을 방식, 2차식. 이런 식 뭐라 그래? 지수식. 이런 식 뭐라 그래? 이름도 모르는 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뭐 애매하죠. 뭐 지수식이라 부르기도 애매하고 로그식 못 풀어요. 알겠죠? 어떻게 해야 돼? 성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양대로 옳지 해야죠. 얘를 내려야 돼. 아니 못 풀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 모양에다 꼬는 순간 이거는 로그치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얘랑 얘가 똑같은 거니까 미치. 네. 그래서 여기 그렇게 안 좋아요. 이렇게 양변에 얘를 다 진수로 오는 거야. 진수로 이렇게. 알겠죠? 여기서 가끔 이제 이런 식의 진행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이런 것도 해요. 예를 들면은 뭐 x 로그 2x가 있고 여기에 만약에 뭐 8 더하기 x 제곱을 치면은 로그를 이렇게 취하는 미친놈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알겠죠? 여러분 덧셈이 있는데 로그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없지. 알겠죠? 묶어서 가야 돼. 묶어서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로그는 이렇게 하나의 항씩 있어야 취할 수 있죠. 그러면 로그를 취해버리면 봐봐. 요 로그 법칙에 의해서 여기 위에 있는 지수인 로그 2x를 내릴 수 있죠. 그럼 좌변은 로그 2x 곱하기 로그 2x가 될 것이고. 오케이? 우변은 로그 2의 8. 일단 쓸까요? 로그 2의 8x 제곱. 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왼쪽은 로그 2x의 전체 제곱은 로그 2의 8, 3이죠. 더하기 로그 2x의 제곱이니까 이 앞을 빼고. 이 되겠습니까? 이거 풀란 얘기야. 넘겨서 인수분해해서 처리하시면 해결됩니다. 알겠습니까? 되겠어요? 그런 식의 문제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질문이 29번입니까? 29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알겠죠? 난이도는 요 정도면 4점짜리예요. 왜냐면 4점을 줄 만한 문제입니다. 보시죠. 지금 푼 문제는 3점짜리고요. 2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점은 안 나오겠구나. 쉬운 문제, 3점 쉬운 문제입니다. 틀을 까먹어서 접근 못한 거니까. 자, 29번은 딱 봐도 이제 아까 치환형이 이렇게 주시죠, 그죠? 29번 보시면 3의 2x제곱 이렇게 쓰는 게 더 나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3의 x 플러스 1제곱에 3의 1승을 앞으로 빼자. 그러면 마이너스 6 곱하기 로그 2a가 있고요. 이게 개수죠, 개수. 곱하기 3의 x승. 이렇게 봐야지. 그죠? 그리고 플러스 12 마이너스 3의 로그 3a입니다. 능력.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두 실근을 갖기 위한 뭐 A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질문이네요. 상황이 되셨죠? 진행합시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치원형이라고 부르죠. 그죠? 누구를 t로 취하면 돼? 3의 x제곱을 t로 취해. 치원하면 뭐가 중요하지? 범위. t의 범위는요? 요거보다 크다. 맞아요? 그러면 일단 치원해서 접근해야지.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로그 2a의 t 곱하기 t 더하기 12 마이너스 3 로그 3의 a가 있습니다. 자, 이게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래. 뭐 쓰라는 소리야? 합고?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뭘 써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진짜 진짜 크다 아닙니까? 그다음은 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수만으로 형식 어떻게 될 거냐? 그치? 자 이것만 풀면 답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야. 이건 당연히 해야죠. 알겠죠? 여러분 왜 이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쌤 서로 다른 두 시간 아닙니까? 맞긴 한데 이렇게 풀면 답 아니에요? 틀려? 왜 이것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치환하면 더 중요한 거 있잖아. 왜 저것만 하면 안 돼? 야 만약에 봐봐 얘가 두 실근을 갔는데 t가 만약에 마이너스 2와 3이 나왔어. 그러면 이 두 개가 다 근으로 인정받습니까? 아니잖아. 이런 근이 아니잖아. 이런 근이 한 개인 거잖아. 판별식 0보다 크다는 두 근을 갖는다만 체크해야 되는 거지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래서 즉 얘는 치환으로 온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신경 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긴 해야 되는데 그 두 실근이 어떤 실근이냐? 양의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건 단순하게 그냥 실근의 개수 문제가 아니라 실근의 부호 문제죠. 오케이? 쌤이 이거 많이 정리드렸어요. 2차 방정식에 기억납니까? 실근 관련 문제는 너무 중요한 소재죠. 일단 첫 번째 가장 쉬운 문제 실근의 개수 물어봤어. 실근의 개수 어떻게 하면 돼? 판별식 끝. 그죠? 두 번째 얘처럼 실근의 부호를 요구했어. 쌤 실근의 부호가 뭡니까? 얘처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지기 위한 서로 다른 두 음의 실근을 가지기 위한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지기 위한 이런 멘트를 한단 말이죠. 이런 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어떻게 풀냐고. 이 풀이가 공식처럼 잡혀 있어야 돼. 이거 좀 지금 헷갈리거나 가물가물치고 당장 빨리 외워놔야 돼. 알겠죠? 이거 어떻게 풀어? 판별식 체크해야 되고 당연히. 알겠죠? 근데 뭘 체크해야 돼? 근과 계수 관계를 체크하는 겁니다. 근과 계수 관계 부호. 알겠습니까? 둘 다 양의 식은 돼야 돼. 그럼 두 군의 합은 양수해야죠. 두 군의 곱도 양수해야죠. 둘 다 음의 식은이야. 두 군의 합은 음수고 두 군의 곱은 양수해야죠. 알겠습니까? 둘의 부호가 달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두 군의 합은 모르고 누가 큰지 모르잖아. 그렇죠? 두 군의 곱은 음수가 돼야죠. 그때 쌤이 필기장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필기장에 적혀 있습니다. 단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 어떻게 하겠어? 다를 때는 알파 베타가 음수인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판별식 확인할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디테일 외워놔야 돼. 이건 암기야. 이거 외워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3단계 문제가 있어. 실근의 위치 문제. 요게 이제 그 개념선에는 근의 분리라고 나와 있는 그 문제. 알겠습니까? 오케이? 얘가 제일 어려워. 알겠죠? 요거는 이제 필기장에 있습니다. 말로 해보면요. 먼저 대각적인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를 그려놓고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대칭축의 위치, 세 번째 기준점의 부호. 단 두 기준 사이에 근이 있을 때 3번만 확인. 이거 외워놔야 되죠, 뭐. 알겠습니까? 이 3번은 뭐 지금 나와 있는 문제 아니니까 요거 다시 꼭 이 헷갈린 친구들 복습하세요.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 이따 클릭 때 질문하세요. 내가 이제 예시까지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지금은 시간이 아까우니까. 봐봐. 그럼 얘를 봐봐. 3의 x승을 t로 치환했기 때문에 양수인 것만 근으로 인정하는데 2차 방정식이니까 양수인 서로 다른 두 식이 필요한 거야. 오케이? 그럼 풀이 어떻게 해야 돼? 봐봐. 첫 번째, 요 놈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그래야 서로 다른 두 식은 같죠. 근데 양수인 게 해결되지 않았어. 그럼 두 번째 뭐 해야 돼 이제?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 분의 합이 얼마인데? 예분의 부호 바꾸면 6 로그 2h. 이거 양수해야지. 됐습니까? 그리고 두 분의 곱이 얼마인데? a분의 c 12-3 로그 3의 a입니다. 얘도 양수해야겠죠. 이걸 다 만족하는 게 정답이다. 보시면 알겠습니까? 풀이는 나중에 잘해서 몇 가지 마무리 해봐라. 이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수로 감소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패턴들만 연습을 시키기 위한, 알겠죠? 문제 드립니다. 치환형도 있었고 단순 연산 문제도 있었고 보통 이제 비교형의 문제를 풀 때는 로그 방정식, 로그 분수식은 진수 조건을 꼭 확인해야 되는 문제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런 걸 통해서 답을 정확히 걸어내는 걸 연습해라 라는 취지의 문제들이고,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 지수로그 함수 관련해서 수능 유형이라고 좀 쌤이 정리해 줄 만한 문제들은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패턴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했던, 뭐, 이상한 거듭 제곱근을 주고, 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n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라는 거 찾는 문제. 그것도 수능 유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알겠죠? 수능에서 좀 좋아하는 패턴의 논리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죠? 따지는 문제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 그래프 좌표된 문제. 그래프를 던져주고 그 그래프 상에서 좀 복잡한 산수를 요구하는데 사실 완전 최근 기출은요 다 22번으로 되게 빡세게 나와서 알겠죠? 뭔가 단순한 어떤 연산을 벗어나서 뭔가 함수에 대한 해석까지 요구되는 알겠죠? 그런 문제라서 일단 그 문제를 1차적으로 뺐으면 됐어요. 알겠죠? 그거까지 나중에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거기까지 가버리면 사실 이 그 프린트의 취지에 조금은 맞지 않는 너무 많이 간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건 1차적으로 빼고 단순하게 그냥 약간의 복잡함을 갖고 있는 약간의 어떤 그런 문제 알겠죠? 4점짜리로 친다면은 22번까지는 아닌 뭐 빡세봤자 20번까지 결에 있는 알겠죠? 그런 문제들만 일단은 1차로 구성을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그래프 좌표 대입부터 먼저 연습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잘 나오는 요즘에 나오는 문제들이 저 뒤에 만들어 놨는데 쌤이 그래프 해석, 이 추론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지수로그 함수에 절대값을 박아놓고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야 이런 형태가 돼야지 내가 요구하는 한 만들어지지 뭐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프를 좀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되는 알겠죠? 요즘에는 이 두 가지 맥락의 문제만 좀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쌤이 유형을 좀 유용화시켜서 넣어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중에 오늘 이제 그래프 좌표 대입부터 좀 집중적으로 풀어보면 여기는 이제 역대 기출 좀 체크해 보면 기본적으로 그 접근하는 툴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알겠죠? 그게 이제 예전에 쌤이 수능 기본 완성할 때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최근에는 잘 내고 있진 않은데 예전에 평가에서 많이 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거 기억이 나시잖아요. 이렇게 왜 뭐 로그 함수 같은 거 하나 잡아놓으면 이 로그 함수의 원점 진항으로 얘기합시다. 아닙니다. 그냥 이런 로그 함수 하나 있으면 y는 fx입니다. 로그 함수예요. 그때 요건 뭐 기존 친구들 많이 들어봤겠죠? 원점은 직선을 그었어요. 교점이 두 개가 나왔어. A, B. 길이가 2대 3이에요. 길이가 2대 3이에요. 이런 걸 줬을 때 여러분들의 그 해석하는 방법, 그죠? 이 지수로그 함수, 뭐 지수 함수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어떤 함수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함수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근데 보통 이런 패턴의 문제 자체가 지수로그 함수에 나오니까, 알겠죠? 선을 얹어놓고요. 여기는 원점입니다. 여기서의 거리가 2대 3이라는 걸 주는 이유는요. 이걸 내려서, 그죠? 2대 3을 X축과 Y축으로 두 번을 적용해서 써먹는 소리입니다. 힌트를 두 개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2대 3이야? 여기에 길이 구하는 얘기가 아니고 알겠죠? 내려서 여기의 길이가 2대 3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쵸? 여기를 뭐 2t, 3t 나 가정을 하면 여기 A 좌표의 좌표 세울 수 있죠? 2t, f2t입니다. 이거 이제 되겠죠? B 좌표 세울 수 있죠? 요만큼 5t니까 5t, f5t입니다. 그죠? 그러면 x 좌표로 일단은 좌표 설정을 한 거죠. 내가 사용하지 않은 건 y 좌표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쵸? 그럼 봐봐. y 좌표는요. 봐봐.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2대5 달곰이기 때문에 요 길이와 요 길이 또한 2대5 달곰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걸 뭐 창에서 적어드리면 요 길이가 f2t, 네, f5t가 2대5다. 요 내항과 외항 곱수는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T값이 나옵니다. 해결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버전의 문제를 요구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이 B가 나와 있으면 저는 내려서 XY 좌표로 딱 적용을 해보면요. 그 좌표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 써먹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쌤이 이런 얘기 했죠. 두 번째로는요. 뭐 지수함수 때 많이 나오는 Y는 fxx 기울기를 잡아주죠. 기울기가 2 남았어요. 근데 여기 길이가 AB 루트 5예요. 이런 식 알겠습니까? 요 fx의 식만 나와 있다면 AB의 좌표를 바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요 환경도 자주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기울기가 2면 요 좌표와 요 좌표를 기준할 때 x가 1 증가할 때 y가 2 증가하는 겁니다. 그죠? 얘가 1대 2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t면 여기 2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피타고라스 때리면요 여기가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제곱이 같은 거니까 1과 2가 나올 거야. 길이를 준 건 이 길이 잡아준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또 마찬가지 x좌표 차가 1이고 y좌표 차가 2인 게 나왔잖아. 얘와 같은 방식으로 a좌표를 t, ft가 나오면 b좌표는 t 플러스 1, f, t 플러스 로쓰겠죠 됐어요? 그러면 요 놈한테 이를 더한 게 얘다라는 걸 가지고 가야겠죠? 관계식이 ft에다 2를 더하면 ft 플러스 1이야 라는 걸 보고 또 t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접근 패턴인 거야. 알겠죠? 요거부터 딱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사실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요, 저런 걸 다 무시한 채 복잡한 양산을 주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까지는 저런 도형적 해석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알겠죠? 거기부터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봐. 여기 있는 31번과 32번, 33번 지금 요거 세 개 다 풀어보세요. 지금 뭐 해봐. 급한 볼일이 있어서. 네. 자, 안 됩니까? 더 나왔어? 계속 해봐. 잠깐만. 지금 오늘 뭐 다들 잘 푸셨고요. 지금 31번은 뭐 다들 답을 잘 구했고 32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32번은 조금만 들어가 보면 얘가 y는 32번입니다. 3분의 2에 x 플러스 3 더하기 5. 그 다음에 위의 함수는 y는 밑이 같죠 일단. x 플러스 1 더하기 3분의 8이면 뭐 이런 경우를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이동이 된 거 아닙니까? 라는 걸 본 거지. 그러면 x축으로 얼만큼? 2만큼 y축으로 1에서 3분의 5 3분의 5만 이거 맞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를 만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x축으로 2가 쓸 때 y축으로 3분의 5 올라가면요 2가고 3분의 5 올라가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나? 이런 식의 기울기 2분의 1에 6분의 5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 직선의 기울기가 y는 6분의 5x 더하기 k로 잡아놨다면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까? 이랬다면은 여기가 p고 여기가 q야? 아, 그 말은 이 점이 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6이고 여기가 5라는 얘기입니다. 아, 6이 아니구나. 여기가 2고 여기가 3분의 5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동의 양만큼의 기울기를 잡아준 거는 내가 말한 두 점이 그렇게 이동한 점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문제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뭐 이 문제는 그 문제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기울기가 6분의 5가 아니라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기울기가 2를 준 거예요. 2. 선생님 기울기가 2인 직선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 이동은 저 직선과 상관없다 이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기를 P, 여기를 Q로 잡아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때 얘가 루트 오다를 보는 순간 이제 아까 쌤 얘기한 이게 1대 2일 텐데 T와 2T일 텐데 얘가 루트 오면은 피타고라스 하면 얘가 1이고 얘가 2구나 라는 걸 밝혀지는 거죠. 오케이? 그럼 난 요 좌표를 P를 잡을 때 직선에 문자가 있기 때문에 T, 여기 넣어야죠. 여기 3분의 2에 T 플러스 3 더하기 1 것이고 Q 좌표는요 T 플러스 1, X 1 갔으니까 여기 넣어야죠. 3분의 2에 T 플러스 2 더하기 3분의 8입니다. 그러면 얘한테 2를 더한 게 얘랑 같다. 이러면 T에 대한 그냥 지수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T 값이 나오고 좌표가 나왔으니까 직선 대입하면 K가 나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알겠죠? 좌표 대입을 이 직선을 건드리지 마시고 여기를 쓰는 게 낫죠. 알겠죠? 이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성환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P의 좌표 잡을 때 여기다 넣어야 문자가 한 개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넣으면 또 문자 한 개일 것이고 여기에 2 더하면 얘랑 똑같아 라는 거죠. 그죠? Y좌표가 2잖아 지금. 성환 뭔지 알겠어? 그거 풀면은 식은 복잡하긴 하지만 뭐 어떻게 나오죠 알겠죠? 그런 식의 문제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33번을 보시면 얘는 사실 문제가 좀 단촐한 문제긴 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 역함수 관계에 대한 활용을 또 꼭 잡아놓을 필요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죠? 이게 또 기출 최근에 나오는 기출들은요 얘보다 확실히 많이 꼬아놓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딱 그냥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주는 문제라서 이건 좀 쉽지만 넣었는데 그 33번 안 푼 친구 같이 볼게요. 33번 잠깐 봐봐. 지금도 풀고 있지 말고 이따 풀면 되니까. 33 보시면요 여기 이제 그림을 봤을 때 로그 AX가 나와 있고 여기에 Y는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Y는 AX 그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얘를 보자마자 여러분들 할 일은요 Yx도 구해야죠. 이렇게. 왜? 역함수니까. 그렇죠? 그 문제에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라는 직선이 좋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보는 체크 포인트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준 건요 대칭성을 활용해라 이 말인 거죠. 알겠죠?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준 A와 B가 대칭 관계에 있을 거예요. 수직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자 얘가 뭐라 했냐면 삼각형 OAB의 넓이를 줬습니다. 자 봐봐요. OAB의 넓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요. 여기부터 관심을 가져야 돼요. 11일 거 아니에요. 11일.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좌표가 중점입니다. 연립이 되지만 알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1, 2분의 11일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 길이가 요게 이제 내리면 이 1대1 대 루트이기 때문에 요 좌표의 루트 200, 2분의 11 루트가 되겠죠. 이런 거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준 건 AB의 길이를 준 거죠. 그래서 2분의 곱하기 2분의 11 루트 2 곱하기 AB의 길이가 얘가 말한 넓이인 2분의 77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가면 7 곱하면 AB의 길이는 14 루트 2분의 14 7루트 2 아닙니까? 그죠? 석수 키 좀 잘못 구한 것 같은데 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쌤 여기 길이가 7루트 1입니다 라는 거면 문제 끝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 얘가 절반일 거니까 얘는 그러면 2분의 7루트 1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가 2분의 7루트 2면 요 직선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요. 요만큼의 길이를 알면 봐봐 여기서 Y축과 평행하고 X축과 평행을 자르면 이거 1대1 대 루트 있죠. 그죠? 그럼 여기 길이가 2분의 7 여기도 2분의 7일 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A 좌표는 요놈한테 2분의 7 뺀 2분의 4 2콤마 요놈한테 2분의 7 더한 2분의 18 9가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A 2,9가 얘 위의 점이니까 2 넘어주면 A 제곱이 9다. 그래서 뭐 A가 3 나오나 보네요.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대칭성을 이용한 보통 이런 역함수 관계에서는 보통 기울기가 1인 거랑 마이너스 1인 거 많이 줄 거기 때문에 X좌표 차만 알면 그 길이도 쉽게 구할 수 있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길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기울기 1인 거랑 마이너스 1인 게 역함수 관계에서 많이 내는 문제라 보니까 알겠죠? 그걸 좀 많이 활용해라 라는 어떤 의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34번 문제도 또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33번까지는 상황 파악이 간단하니까 34번은 같이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서 얘기해 보시죠. 여기 지울게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봐보세요. 이게 다 우리 교재에 수록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존 친구들은 우리 기본학원때 다 했던 그런 문제임을 그때도 선생님이 지금과 똑같이 설명했던 문제임을 네. 봐봐, 문제를 봐봐봐. 이렇게 y는 2x제곱 그리고 점수가 이렇게 정사각형이 이렇게 붙어있어. 어렵네 여기. y는 2x 플러스 a 더하기 a
교육청 문제긴 합니다. 평가 문제는 아닌데요. 요렇게 정사각형에 대한 좌표 다루는 걸 한번 해보려고 선생님이 이제 맨날 교재에 넣는데요. 자, 상황 그룹 B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 BC의 기울기 마이너스 3 생겨나. 기울기 마이너스 3. 이 상태에서 뭐 A랑 K를 구해라. B의 좌표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A도 잡아내고 그걸 통해서 B의 좌표 구해라. 쌤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게 정사각형입니다. 쌤 그림 좀 아니지만 여러분 그 교재 그림은 정사각형이 깔끔하니까 정사각형인데 이 좌표 평면 위에 정사각형을 박아놓은 문제는요. 쌤이 이렇게 접근하라고 했죠. 여기 테두리로 정사각형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여기 사실 고1 때 배우는 거야. 최근에 1학년 문제에서 하나 풀어줬는데 이렇게 세팅하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삼각형이 다 합동이에요. 합동. 알겠습니까? 합동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길이 하나만 잡아내면 좌표는 싹 잡힙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합동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좌표에 접근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때 얘가 나 준 게 뭐 나머지 준 게 없고요. 지금 이 그래프의 관계를 보시면 얘가 지금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하긴 했는데 그죠? 그게 물론 이 점이 일로 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알겠죠? 그냥 뭐 이런 이동이 될 함수긴 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한테 그나마 그 힌트로 준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야 라는 걸 준 겁니다. 이랬습니까? 오케이? 자, 됐어요? 그 말인 즉슨 봐봐. 우리가 항상 기울기를 받는 우리의 접근은요.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 말은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렸을 때 그죠? 이 길이가 1대 3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얘가 1대 3의 관계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게 내 그림이 안 예쁘네. 그죠? 1대 7쯤 돼 보이는데 아무튼 이게 1대 3이다 라는 거 알겠죠? 그럼 결국 이만큼의 길이가 3t였을 때 그죠? 요만큼의 길이가 t라는 거죠. 뭔 얘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봐봐. 얘가 t면 잠깐만.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온 거지. 잠깐만. 쌤 그림은 안 보이나요? 잠시만요, 여러분. 네. 1대 3이다. 3t. 네. 쌤 안 보여. 쌤 그림이 안 보여서 쌤 적어놓을게요. 야, 여기 길이를 봐봐. 이 짧은 길이를 p, 여기를 q 라고 하면 알겠죠? 여기가 p, 여기 q, 여기 p, q, p, q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확인 됐습니까? 그러면 보이네. 여기가 여러분 그림을 많이 잘 볼 것 같은데 요 길이가 이게 똑같을 거 아니야. 그쵸? 이랬습니까? 오케이? 여기 P의 길이가 Q의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수직을 올린 거니까. 자, 됐어요? 오케이? 너네 그림을 좀 그려봐봐. 요 길이가 얘랑 같은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P와 Q에서 T를 뺀 게 같을 거라고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겠어요? 무슨 말이냐 봐봐. 여기 길이 P가 Q에서 T를 뺀 거랑 같을 거고요. 그리고 P랑 Q를 더하면 3T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여기가 P니까 Q에서 T 뺀 게 P일 것이고 그 다음에 PQ 더하면 게 3T니까. 제가 됐어요? 요거 정리하면 봐봐. 요거 집어넣어 버릴게요. 집어넣어 버리면 2Q-T가 3T가 돼서 Q가 2T라고 나와 이게. 알겠죠?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가 T고 여기가 2T인 거야. 제가 됐습니까? 얘도 T고 여기가 2T인 거야. 이만큼 2T인 거야. 2T. 여기가 T고 여기 2T인 거죠. 여기가 T고 여기가 2T인 거죠. 그럼 PQ가 아니라 T 하나로 생성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됐습니까? 그랬을 때 얘가 준 게 뭐 없나? 뭐야, 아무것도 없네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얘가 마이너스 2Q라는데 좌표 잡을 게 없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요 좌표에서
x축으로 t 갔다가 y축으로 2t 올라가면 요 좌표란 말이야. 되겠습니까? 요게 x와 y 좌표 차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그거 때려 넣으면 돼. 오케이? 그 때려 넣으면 무슨 말이냐면 아까 한 것처럼 아까 우리가 2번이나 했어요. 이 직선의 비율로도 한 번 했고 PQ의 길이 나온 것도 한 번 했고 그쵸? 접근도 비슷하단 말이야. 그럼 봐봐. 쌤 얘가 1대2라는 건 잡았는데 그쵸? 여기 좌표가 안 뚫리니까 뭔가 접근이 안 되는 거니까 진행해 볼게요. C의 좌표를 또 문자로 합시다. C를 A는 쓰고 있으니까 B로 할게. B, 2의 B제곱.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D 좌표는요? B에다 T 더한 거니까 B 플러스 T, 2의 B 플러스 T 제곱. 이해 되죠? 그죠? 그러면 요 놈한테 2T 더해야지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얘한테 2의 B 제곱에서 더하기 2T를 한 게 2의 B 더하기 T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됐습니까? 진행을 해보면 넘기면요. 이거 산수를 누가 안 돼? 잠시만요. 뭔가 힌트를 하나 본것 같다. 2T. 이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2의 P승에 2의 T승. 잠깐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그림 너무 바빴나? 잠깐만요, 여러분. 위에 두 좌표에 위에 되겠어. 잠시만요. BC가 마이너스 3이다. 이것도 없는데. BC가 마이너스 3이다. 이게 2T다. 2T랑 1이다. 잠깐만요, 여러분. 네. 이걸 잡아야 되네요. 자, 가보세요. 주목. 지금 얘가, 봐봐요. 뭐, 이렇게 하면 식이 너무 덜어서 안 된다, 얘가. 잠깐만요. 뭐, 좌표는 잡을 수 있지만, 다시 가겠습니다. 쌤, 요 해석을 못했네요. 뭐냐면, 봐봐. 지금, 이 함수를 이렇게 이동한 함수가 얘죠. 그쵸? 그때, 요게 정사각형이면, 봐봐. 여기서, 내가 t, 2t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t 가고 위에 t 올라가면 요점인데 요게 정사각형이니까 얘가 평행하고 길이 같을 거란 말이야. 상황됐어요? 그쵸?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게 그대로 이렇게 이동이 돼서 요로 간 거겠죠. 왜냐면 이게 평행하고 길이 같으면 이 점의 간격이 그대로 요로 갔다는 얘기거든. 이해했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 이만큼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요 점이 일로 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두 점이 정사각형에 박혀있는 두 점이 저렇게 이동된 두 함수에 그대로 있는 점이기 때문에 얘의 대응점이 얘가 되었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한 점만 있으면 알 수 없지만 같은 위치에 있는 두 점이 같은 방식으로 탁 꽂혔다라는 건요. 요게 바로 이 이동이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이 두 위치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얘가 말하는 봐봐. 여기 2t가 마이너스 a였을 것이고 여기 t가 바로 2였을 거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봐봐. 요 함수에 평행한 직선의 길이 같은 게 딱 꽂혀 있다는 건 요 점이 대응한 그 이동해서 맞춘 점이 바로 이 점이 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한 그 t와 2t가 결국 x 마이너스 a죠. 그럼 마이너스 a는 얘가 a라는 소리겠네. 2t가 a고 얘가 2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적은 t가 결국 2인 거죠. 2. 그리고 a가 2t가 a니까 4라는 말씀이죠. 자, 됐습니까? 여기 있는 점들이 아마 마이너스 4, 2 올라간 점 되겠죠. 오케이? 자, 됐어요? 그럼 우리가 뭘 알게 되는 거냐면 봐봐. 여기가 t랑 2t였으니까 c, d에서 요 c와 d의 x좌표 차가 t니까 2였을 것이고 y좌표 차가 4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럼 우리가 아까 이렇게 두 번을 경험해서 요 함수에서 요 두 점의 x차와 y차를 알고 있다는 건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그 좌표를 구했으면 거기에서 봐봐. 여기는 또 2고 여기는 4니까 여기서 요 놈의 그 y좌표 2 올라간 게 이제 b의 y좌표일 것이고 그죠? 얘가 4니까 여기 4를 뺀 게 뭐 b의 x좌표 되겠죠. 이 모든 좌표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풀이에서 중간 좀 꼬여서 헷갈렸을 것 같은데 봐봐. 지금 이 함수와 이 함수를 놨을 때 이런 식이 이동이 됐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것이 말이죠. 그때 여기 안에 정사각형을 딱 넣어놨는데 그
그 말이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얘들은 분명 평행하고 길이가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꽂혀있는 두 점이 이렇게 고도로 갔다는 것은요. 요 두 점이 그대로 이렇게 이동해서 이리로 갔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럼 그때 얘가 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걸 통해서 1대 3인 거 알았으니까 그걸로 이제 길이 정리 해봤더니 여기다 1대 2, 1대 2, 1대 2를 갖는 뭐 그런 직각삼각형이었다.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t와 2로 잡았을 때 얘가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한 거니까 이게 2인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랬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동점인 걸 바로 아는 순간 얘는 2인 걸 바로 알 수도 있겠네요. 알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얘가 2가 돼버린 거니까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걸 통해서 요 긴 길이가 4인 걸 잡아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2와 4가 돼서 좌표를 잡고 그걸 통해서 모든 좌표를 잡아낼 수 있다. 뭐 요게 이제 요 문제의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문제에서 선생님이 추가로 얘기할 만한 얘기는 정사각형이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그 사이에 정사각형 하나 세팅해 보시면 알겠죠? 길이 관계나 어떤 그 좌표 관계를 바로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걸로 한번 접근해서 풀어보시면 되겠다라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여러분 그러면 그 33번에서 쌤이 했던 거는 이해되겠죠? 그쵸? 33번에서 쌤이 보여드린 그런 문제가 38번에 그 기출된 바가 있는데요. 요거까지 오늘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샤크 대입에 그러면 웬만한 틀은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38번 문제 한번 봐봐. 이거 한번 풀어봐봐. 이거 아마 여러분들 먼 기억 속에 풀이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알겠죠? 33번의 그런 성질을 그대로 활용하는 문제가 38번 문제긴 해요. 요거 한번 도전해봐. 선생님 강의형 수업은 요거 문제까지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8번 이거 풀어봐 보세요. 이거 아예 처음 보는 친구들 좀 어려울 수 있을 거고요. 알겠죠? 약간 잔상이 있는 친구들은 도전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고요. 팁을 드리자면 아까 그 33번에서 썼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얇으니까 쌤 해볼게요. 봐봐요. 여러분 이 판단 근거는 이렇게 해야 돼. 봐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나왔어. 근데 위치 똑같네. 그죠? 그럼 역함수 관계를 활용하는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얘랑 얘가 역함수는 아니죠 사실. 되었습니까? 그럼 이상을 느끼는 거죠. 근데 기울기가 또 마이너스인 걸 넣은 거야. 그죠? 그러면 얘는 100%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인 건데 이게 대칭성이 이용되려면 봐봐. y는 a의 x제곱이랑 y는 로그 ax라는 놈은 얘 둘은 이제 y는 스치겠죠. 그죠? 이걸 알고 있는데 지금 얘는 이제 이런 관계가 아니니까 여기 두 함수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둘 다? x축으로
1만큼 이동한 거죠. 그죠? 그러면 봐봐. 원래 놈은 yx 대실 건데 얘가 지금 이게 x축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놈은 어디 대칭이겠어? 여기 분명 1,0이 있다면 그죠? 원래 yx 대칭이었던 함수가 1만큼 이동했으니까 1,0을 지나는 기울기를 직선 y는 x-1 대칭이었겠죠. 그죠? 원래 역함수 세팅이었던 놈이 1만큼 옮겨진 상태의 얘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팅해놓고 이제 문제 풀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x 대칭이 아니라 y는 x-1 대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 대칭일 거니까 여기는 그쵸 중점에서 수직 이등분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겠지. 알겠습니까? 이걸 기점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얘가 말하는 C라는 좌표는 C는 여기 있네요. C가 여기 있는데 C 좌표는요 0 넣어버리면 A분의 1이네요. 여기 나와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라 했냐면 AB의 길이가 2루트 2일 때 넓이를 구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넓이라는 거 요 놈의 넓이 구하는 건 결국 이제 요 좌표만 구하는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좌표를 구하러 차근차근 가보면 봐봐. 요 중점 좌표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어요. 얘가 y는 마이너스가 4인데 얘랑 연립하면 될 거 아니야. 그쵸? 연립해버리면 x-1은 마이너스 x 더하기 4고 가운데 나눌 수 있단 말이야. 치우쳤으니까 넘기면 2x는 5 x는 2분의 5예요. 그죠? 그럼 아마 요점 좌표는 2분의 5만 집어넣어버리면 2분의 4겠습니다. 중점이 아닌 거지. 알겠죠? 이게 직선이 옮겨갔잖아. 알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 길이가 2루트 2라는 건요 반쪽으로 볼게요. 여기 길이가 루트 2라는 거지. 맞아? 얘가 루트 2라는 건 그렇지. 아까 한 것처럼 1대 1대 루트 2였겠지. 1, 1이었을 겁니다. 그쵸? 그럼 A 좌표가 나와버리네요. A 좌표는 여기에서 1 뺀 거 2분의 3콤마 여기서 1 더한 거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거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걸 대입해버리면요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여기 좌표가 나오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서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직선 나와 있으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프리 라인은 33번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얘가 이제 1씩 옮겨놨기 때문에 그 대칭성에 대한 그 길이 관계를 사용할 수 있다면 알겠죠? 요 놈은 원래 역함수가 아니라 그 놈을 옮겨놨으니까 그 자체 내에서 그런 해석을 해봐라.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조금씩 뭔가를 담아내고 있는 그런 변화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여기 앞쪽에 쓰인 배치한 여기 딱 38번까지가 이런 약간 도형적 해석을 요구하는 알겠죠? 예전 기출 문제들입니다. 요거는 조금 예전이긴 해요. 한 3년 전 정도까지 알겠죠? 예전이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들은 여기 있는 39번처럼 39번 문제도 아마 기억나실 수 있을걸요? 요거 그냥 문자로 때려놓는 아주 더러운 산수 문제였는데 그런 산수의 복잡함을 많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 시간까지는 요걸 풀어오시면 되는데 일단 숙제를 잡아드리고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숙제는 어디까지 푸냐면 31번부터죠. 31번부터 31번부터 48번까지 봅시다. 48번. 뒤에 두 문제 냅둘게요. 31번부터 48번. 주말 있으니까. 그리고 수능 완성. 수능 완성. 잠시만요, 여러분. 수능 완성은 미분 파트죠. 5번. 미분을 2번 나눠 합시다. 우리 수원에서 풀면서 가야 되니까. 미분 파트를 1번부터 18번까지만 요거 다음 주도 드릴게요. 알겠죠? 이렇게 풀어주세요. 알겠죠? 오케이? 이 미분 쪽의 문제라서 저번 극한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좀 겪을 만한 문제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알겠죠? 그래서 미분을 중간에 한번 끊어서 그 미분 파트의 18번까지랑 알겠죠? 이 프린트도 48번까지만 알겠죠? 이렇게 풀어서 공부해서 옵시다. 알겠죠? 과제는 이걸로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잠깐 끊었다가 오늘 푼 거에 대한 복습만 마무리하고 갑시다. 알겠습니까? 쉬었다 가시죠. 쉬었다가 푼 거 복습하고 갑시다. 네, 질문.